존경하고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이 나라의 수많은 평범한 국민 중 한 명일 뿐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거리를 쓸고 쓰레기를 치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압니다. 서울구치소. 죄인들이 가는 곳. 그곳에 대통령님께서 계십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가,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감옥에 계십니다. 대통령님,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눈물을 흘립니다.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저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를 더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저와 동생들을 키우셨습니다. 저는 장남으로서 가족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모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저에게도 상식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내란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내란죄로 기소되셨다고 합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내란이 무엇입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정권을 뒤엎고 헌법을 짓밟고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자 몇 시간 만에 즉시 해제하셨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을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이것이 내란입니까? 헌법을 지킨 것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 국회를 짓밟은 것이 됩니까? 대통령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저는 매일 거리를 쓸면서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쓰레기를 보면 줍습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면 압니다. 담배꽁초는 쓰레기입니다. 비닐봉지는 쓰레기입니다. 음료수 캔은 재활용품입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치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것을 더럽다고 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합니다.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합니다. 진실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진실이라 합니다. 마치 쓰레기를 보물이라 하고 보물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서 검찰총장으로 계실 때부터 지켜봤습니다. TV에서 대통령님의 뉴스를 볼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청와대가 압박해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옳다고 생각하시는 일을 밀고 나가셨습니다. 제 동료들과 뉴스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분 좀 봐. 대단하지 않냐? 그러게. 저런 사람이 진짜 공직자지. 우리는 대통령님을 응원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런 분이 진짜 공직자구나. 저런 분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겠구나. 청와대는 대통령님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언론은 대통령님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대통령님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님을 찍었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제 주변의 많은 친구들, 동료들도 대통령님을 찍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동료들, 경비원 아저씨들, 청소 아줌마들, 택시 기사님들,
우리 같은 서민들은 대통령님을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바로 서겠구나. 적폐가 청산되고 공정한 나라가 되겠구나. 우리는 믿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이 나라를 바꾸실 것이라고.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셨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새벽 거리를 쓸면서도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새벽이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부패와 싸우셨습니다. 특권을 없애려 하셨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 하셨습니다. 저는 응원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대통령님께서 노동개혁을 추진하셨을 때도 저는 찬성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 그것이 진짜 공정한 사회 아닙니까? 대통령님께서 연금개혁을 말씀하셨을 때도 저는 동의했습니다. 지금 제도로는 나중에 젊은 세대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청산하려는 기득권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돌아섰습니다. 매일매일 대통령님을 비판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부풀렸습니다. 잘한 일은 축소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통령님이 제안하는 모든 것을 반대했습니다. 좋은 정책도 나쁜 정책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오직 대통령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만이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님의 당 안에서도 배신자들이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칼을 꽂았습니다. 저는 TV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왜 대통령님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왜 일을 못하게 하는가?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쓸 뿐이었습니다. 가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통령님 참 힘들겠다. 그러게. 저렇게 일하려고 해도 막히니 답답하겠어. 대통령님께서 총선에서 참패하셨습니다.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불안했습니다.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님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탄핵을 운운했습니다.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든 인사를 거부했습니다. 예산을 깎았습니다. 법안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후보자들을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대통령님이 누구를 임명하려 해도 막았습니다. 독립적인 검증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산도 마음대로 깎았습니다. 국가 안보에 필요한 예산도, 국민 안전에 필요한 예산도 가차없이 깎았습니다. 왜 깎았습니까? 정말 예산이 불필요해서입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입니까? 대통령님은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수아비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통령. 손발이 묶인 대통령.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에 계셨지만 그곳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인가? 이게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 하지만 저는 무력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밤이 왔습니다. 그날 저는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연말이라 거리에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TV를 켰습니다. 그때 속보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긴급 담화 발표 예정.
저는 TV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TV 앞에 앉아서 대통령님의 담화를 들었습니다. 대통령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얼마나 오래 망설이셨을까요? 대통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국회가 국가를 마비시키고 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달랐습니다. 언론은 즉시 독재라고 외쳤습니다. 쿠데타라고 했습니다. 내란이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대통령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했습니다. 국회는 즉시 모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떻게 하실까? 만약 대통령님이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신다면 정말로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해제하셨습니다. 국회의 요구에 따라 즉시 계엄을 해제하셨습니다. 헌법이 정한 대로 하셨습니다.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큰일은 없겠구나. 하지만 그것은 저의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은 대통령님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범죄라고 했습니다. 해제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탄핵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대통령님의 당에서도 일부가 찬성했습니다.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통령님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님은 불응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수사가 정당합니까?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구속되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날 저는 길거리에서 울었습니다. 새벽거리를 쓸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빗자루를 던지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우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동료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화나. 나도 억울해. 동료도 울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구치소로 가시는 모습을 TV로 봤습니다. 수갑을 차고 계셨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계셨습니다. 마치 흉악범처럼 취급받고 계셨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저는 슬펐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매일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독실한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도 자주 나가지 못합니다. 일요일에도 일을 할 때가 많으니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갔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쓰레기를 치우면서도 기도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님을 지켜주소서. 대통령님을 석방시켜주소서.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대통령님, 구치소 생활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TV에서 본 구치소는 좁고 춥고 어두웠습니다. 독방은 몇 평도 안 됩니다. 화장실도 방 안에 있습니다.
창문도 작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런 곳에 계신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그런 곳에 계신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대통령님은 청와대에 계셔야 합니다. 아니, 용산 대통령실에 계셔야 합니다. 집무실에서 나라 일을 보셔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셔야 합니다. 외교를 하셔야 합니다. 안보를 챙기셔야 합니다. 경제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은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죄인 취급을 받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이 법치입니까?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대통령님, 제 주변에는 아직도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경미화원 동료들, 경비원 아저씨들, 식당 사장님들, 택시기사님들, 공사장 인부들, 시장 상인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압니다. 누가 진짜 국민을 위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화려한 말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봅니다. 누가 진짜로 일하는지, 누가 입으로만 떠드는지 압니다. 누가 국민을 생각하는지, 누가 자기 이익만 챙기는지 압니다. 대통령님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패와 싸우셨고, 불의와 맞서셨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 하셨습니다. 어려운 개혁을 추진하셨습니다. 인기 없는 정책도 필요하다면 밀고 나가셨습니다. 완벽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실수도 하셨고 부족한 점도 있으셨습니다.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강경하다는 말도 들으셨습니다. 지지율이 낮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만큼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대통령님, 저는 매일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운동하는 노인들, 장사하는 상인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윤석열이 잘못했지. 계엄을 선포하다니.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국회가 나라를 마비시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그래도 계엄은 안 되지. 그러면 저는 또 묻습니다. 헌법에 있는 권한인데요. 대통령이 헌법을 따른 건데요. 그리고 국회가 해제하라니까 바로 해제하셨는데요. 몇 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문이 막힙니다. 그래도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들도 사실은 압니다. 이것이 억울한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언론과 정치인들이 워낙 요란하게 떠들어대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내란이래, 독재래, 쿠데타래. 이런 말들을 매일 듣다 보니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대통령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대통령님이 얼마나 억울하신지. 대통령님,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아무리 숨겨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짓이 진실을 누르고 있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악이 선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뒤집힐 날이 올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 결국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거짓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결국 심판받았습니다.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진실이 승리합니다. 그날이 오면 국민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잘못 판단했구나. 우리가 진실을 외면했구나. 그리고 후회할 것입니다. 왜 그때 대통령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을까? 왜 그때 침묵했을까? 하지만 대통령님, 그때 대통령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대통령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개인의 원함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복수보다 화합을 선택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저는 대통령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저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을 원망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의연하게 견디고 계십니다. 뉴스에서 본 대통령님의 모습은 여전히 당당하셨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습니다.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떳떳하셨습니다. 그것이 대통령님입니다. 그것이 제가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시는 모습, 어려운 순간에도 당당함을 유지하시는 모습, 그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입니다. 대통령님, 구치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책을 읽으십니까? 어떤 책을 읽으십니까? 생각을 정리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십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마음은 어떠신지, 혹시 외로우시지는 않은지, 저는 대통령님께서 다시 나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시고 떳떳하게 나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광화문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아니, 구치소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옳았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제 동료들도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모두 모일 것입니다. 우리의 빗자루를 들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외칠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쓸 듯이 이 나라의 불의도 쓸어내겠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학벌도 없습니다. 그저 빗자루 하나 들고 거리를 쓰는 환경미화원일 뿐입니다. 명함도 없습니다. 사무실도 없습니다. 차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 거리를 쓸 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한 표가 있습니다. 그 한 표로 대통령님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선거를 한다 해도 저는 대통령님을 찍을 것입니다. 100번을 해도 대통령님을 찍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대통령님이 진심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대통령님이 국민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대통령님이 옳은 일을 하려 하신다는 것을, 대통령님이 정의롭다는 것을.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아직 많습니다. 비록 목소리가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을 기다립니다. 저는 오늘도 거리를 쓸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빗자루를 들 것입니다. 그리고 쓸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거리를 쓸 때마다 생각하겠습니다. 이 나라도 깨끗해지기를, 거짓이 쓸려나가기를, 진실이 드러나기를,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몸 건강히 지키십시오. 마음 강하게 가지십시오. 이 시련도 지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내실 것입니다. 역사가 대통령님의 편입니다.
진실이 대통령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대통령님의 편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환경미화원이지만 진심으로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대통령님은 저의 대통령입니다. 영원히 저의 대통령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대통령님은 저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한국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하는 서민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진실합니다. 우리는 대통령님과 함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나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의 정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뵐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존경과 사랑을 담아 서울의 한 환경미화원 올림.